the day to harvest raw deer mushroom. raw deer mushroom은 노루궁뎅이 버섯. 노루궁뎅이처럼 아주 이쁘게 생긴 그 하얗게 이렇게 생긴 노루궁뎅이 버섯. It's the day to harvest the raw deer mushroom.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이날 아마 노루궁뎅이 버섯을 재배를 하시나 봐요. 여러 가지 버섯을, 느타리 버섯도 재배하시는데, 그래서 수확하는 날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Seeing the white and pretty mushrooms, I feel sorry for the harvest. 그 하얗고 예쁜 버섯들을 보자니까, 내가 이 예쁜 버섯들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수확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단히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but it has to be harvested. 그러나, because it has to be sent to reserved customers. 예약한 고객들에게, 주문한 고객들에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버섯을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이것은 두 개 똑같은데 머쉬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I hope mushrooms will be sent to customers and healthier. 이거는 이제 뭐라고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분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그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이 문장으로만 봐서는. 그래서 그 버섯 보내준 그 이제 배달을 이제 직접 배달하지는 않았을 테고, 뭐 택배를 보내거나 뭐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버섯들이 will be sent to customer, 고객들한테 잘 배달이 되기를 기대한다. And healthier. 그러니까 그 버섯을 드신 분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I finished day with mushroom today. 나는 오늘 버섯으로 하루가 끝났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저녁까지 버섯을 수확을 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It is day to harvest the raw deer mushroom. 자, 여기서 the mushroom, 지금 이 문장에서 이 원문에서 이 첫 문장이거든요. 이 글에서 첫 문장이기 때문에 요 mushroom에다가 복수를 붙여야 되고 the는 필요가 없습니다. the가 붙을 때는, 정관사가 붙을 때는 앞에 mushroom이 한번 나왔거나 어떤 명사가 앞에 한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할 때는 the mushroom, the mushroo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the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ushroom은 만약에 그냥 산에 가서 야생 노루궁뎅이 버섯을 딱 한 송이를 딴 사실만 이분이 만약에 영어로 표현했다고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mushroom을 단수로 표시해야 되겠죠. One bundle of raw deer mushroom. 아니 노루궁뎅이 버섯을 한 송이 딱딱. 그렇게 했을 경우는 단수로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집에서 아마 이 설명 안에 전후 맥락으로 봐서는 집에서 재배를 하신 버섯을 수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하루 종일 일했다고 했으니까 버섯으로 시작해서 버섯으로 하루 일과가 끝났다고 했으니까 버섯을 하루 종일 수확을 하신 거니까 raw deer mushroom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today, 오늘 나는 today I harvested raw deer mushroom.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현재형으로 고쳤어요. 현재형으로 썼어요. 오늘은 노루궁뎅이를 버섯을 수확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이게 시제를 놓고 보면은 이 저녁에 일기를 쓰거나 그 다음날 이제 그 전날로 돌아가가지고 이 일기를 쓰신 거거든요. 영어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형으로 하시기보다는 그날 벌어졌던 일을 쓰신 거기 때문에 과거 표현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today, 이게 저녁에 이제 이 영어로 썼다고 가정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Yesterday I harvested rhodium mushroom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약에 그 다음날 아침에 썼다면 이 영문을 썼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일기니까 시제를 과거로 해서 today 나는 오늘 I harvested rhodium mushroom 나는 노루궁뎅이 버섯을 수확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현재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단어 수도 적어지고 간결하죠.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는 거죠. 오늘은 노루궁뎅이 버섯을 수확하는 날인데 지금 이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오늘 노루궁뎅이 버섯을 수확하는 날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오늘은 노루궁뎅이 버섯을 수확하는 날이다. 그 정해진 날인데 실제로 수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문장으로만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오늘 노루궁뎅이 버섯을 수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나 시와 같은 시나 혹은 연극의 대본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 같은 그런 걸 쓰지 않는 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그런 정확해야 되고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correct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clear 던지는 메시지가 문장이 뜻이 분명해야 되고 애매모호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concise 간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가 항상 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는 오늘 노루궁뎅이 버섯을 수확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만약에 재배한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야생 노루궁뎅이 이 버섯이나 뭐 송이 버섯이든 이렇게 이게 채취를 하러 가서 만약에 야생 노루궁뎅이 버섯을 딴 것이라고 하면 today I picked up 따는 거죠. picked up edible rhodium mushroom 노루궁뎅이 버섯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버섯이지만 여기서 버섯의 경우에 따라서 야생에서 땄기 때문에 독이 있는 버섯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edible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먹을 수 없는 하면은 이 edible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됩니다. inedible, edible and inedible.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edible은 사실은 없어도 뜻이 통합니다. 왜냐하면 노루궁뎅이 버섯 자체가 대부분의 노루궁뎅이 버섯 자체가 식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생에서 이게 마운틴 야생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면 today 이렇게 됩니다. Today I picked up wild rhodium mushrooms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 임양 산 근처에서 자생하는 야생 노루궁뎅이 버섯을 딴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다가 앞에다 이 edible 대신에 wild W-I-L-D wild라면 야생 노루버섯이 되겠죠. 우리가 딸기를 뭐라고 하죠? 스트로베리. 그러면 복분자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복분자도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복분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해초 중에서 미역도 있고 몰도 있고 청각도 있고 뭐 다시마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seaweed 그냥 바다에서 나는 풀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그냥 해버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역, 다시마, 뭐 청각,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냥 복분자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와일드만 붙이면 됩니다. 스트로 대신에 와일드베리. 혹시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를 하든 우리말을 공부를 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론력.
과학하고 수학에도 고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수학도 고등 수학에 들어가고 정말 초고등 수학에 들어가면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과학자들도 상상을 많이 합니다. 상상을 해서 어떤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뭐 노벨상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위대한 발견을 해서 과학적 업적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딸기를 스트로베리라고 할까요?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학생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험을 보거나 뭐 할 때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당황할 필요 없고 그러면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단어를 한번 쪼개봐라. 단어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둘이나 세 개로 나눴을 때 거기에 아는 단어의 부분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유추 해석을 하면은 전후 앞뒤에 있는 단어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얼마든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로베리 하면 이게 얼마나 하면 쪼개면은 베리니까 이게 와일드 베리 스트로베리니까 쪼개면은 스트로하고 베리로 쪼갠대요. 그럼 스트로는 무슨 뜻이죠? 스트로는 그냥 지푸라기 이런 게 스트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딸기 농사를 지으면 물론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요새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재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노지 딸기 재배를 하게 되면은 딸기가 이렇게 이게 매달려 가지고 이게 땅 쪽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그 물방울이 빗방울이 땅에서 뛰어가지고 거기서 딸기에 흙이 묻어요. 그래서 딸기밭에다가 밑에다가 지푸라기를 깔았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물방울이 튀어도 딸기 열매에 덜 닿거나 안 닿도록 하려고. 그래서 그 지프를 깔았기 때문에 스트로베리. 예. 이런 게 실제로 당장 이 단어를 아는데 그냥 재미있기는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과 추론이 우리한테는 항상 필요합니다. 예. 어쨌든 자 스트로베리 그런 것처럼 그냥 와일드 하면은 그냥 야생이라는 뜻입니다. 마이크 앞에 그래서 와일드 하면은 무조건 야생의 그런 뜻. 그러면은 야생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 야생 동식물을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야생 동식물. 그러면 와일드라고 했으니까 와일드하고 그죠? 라이프, 생명을 뜻하는 라이프하고 와일드 라이프 하면 야생 동식물이에요. 야생 생물.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살아있는 야생에 살아있는 것들. 우리 인간이 직접 재배하지 않는 이거 전부 이렇게 와일드 라이프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머시룸은 복수로 써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글은 correct,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고 올바르게 써야 되고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애매모호하지 않게 그 다음에 간결하게 써야 되는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은 분명하게 쓰는 게 좋다. Seeing the white and pretty mushroom. 여기서는 앞에 머쉬룸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가 붙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The white and pretty mushroom. I feel sorry for the body.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사부가 되는 거죠, 그죠? 동명사부가 되는 거죠. 내가 그 하얗고 예쁜 노루궁뎅이 버섯들을 보니까 I feel sorry. 내가 이걸 수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그러면 마음 한켠에라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어서 이 글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 황천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잘 보세요. 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예. in the corner of my mind. 그러면 내 마음의 어떤 모퉁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는 뭐 문학적인 표현이 될 수 있고 모국어인 뭐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그래 그럼 마음 한 구석에라고 알아듣겠지만 일반적인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마음 한켠에는 in the back of my mind 혹은 at the back of my mind, 내 마음의 한 뒤편에, 내 마음 한 구석에 I felt sorry for harvesting. sorry for 다음에 동명사가 이거는 이거 틀리진 않아요. for the harvest. 이거는 수학 자체예요. 수학. 이거는 수학이라고 하는 약간의 추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harvesting이니까 harvest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the white and pretty mushroom. 그 예쁘고 하얗고 예쁜 노루궁뎅이 버섯들을 수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미안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felt였습니다. 그죠? 이것은 feel로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felt. feel의 과거인 felt. 나는 이렇게 느꼈다. I feel sorry for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이 구는 외우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I feel, 내가 미안함을 느꼈다. I feel sorry for being late. 내가 늦어서 미안함을 느꼈다. 그런 겁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띵이요. 예. 띵이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구문 아닐까요? sing이요. 네. 예, 그러니까 분사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when I saw 그런 뜻이죠. 예, when I saw 혹은 while I was seeing. 내가 이거 하얗고 예쁜 버섯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 혹은 보니까 봤을 때 그렇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장을 두 개 할 필요 없이 구문으로 해서 이렇게 짧게 줄인 거죠. 접속사를 빼고 I feel sorry seeing the white and pretty mushroom. But it has to be harvested because it has to be sent to reserve customers. 자, 여기에 has to가 있고 또 여기 has to가 한 문장에 has to가 반복이 됐고요. 여기서도 to be harvested 또 여기도 수동태로 썼고 be sent to 여기도 수동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스스로 지금 자기를 주어로 해서 쓰는 이 일기체인데 이걸 수동태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장의 앞에 머시룸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데이라고 하든지 이 문장에서는 더 분명하게 해서 mushrooms 하다못해 mushrooms have to be harvested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because they should be sen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짧게 고쳤습니다. 그러나 I had to 뭐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had to harvest.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harvest다 유사하면은 이 머시룸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머시룸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 대비 바로 여기 있는 앞에 나왔던 머시룸스를 얘기하니까 I had to harvest to deliver them to customers. 고객들한테 그 버섯들을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수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간결하게 두절 종속절 문장으로 쓰지 않고 한 문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관계할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reserved customers. 그러니까 이 reserved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자라든가 장소라든가 비행기나 버스나 기차의 티켓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내가 미리 예약을 해 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예약하는 거지 사람을 예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reserved라는 단어를 카스토머스 앞에 사람 앞에 붙이면은 안 된다. 틀리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The mushrooms, the raw deer mushrooms were reserved for many customers. 여러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문해놨다. 아니면 many customers reserved from other raw deer mushrooms. 주문을 했다. 혹은 예약을 했다. 그렇게는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 앞에다가 reserv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틀렸습니다. mushroom, raw deer mushrooms were reserved for some customers. 몇몇 고객들한테 버섯이 예약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옳은 표현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스토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카스토머 고객이니까 어떤 물건을 보내주는 거니까 그 물건을 내가 공짜로 주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카스토머가 고객이 주문한 것을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프리하게 공짜로 무료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문했다는 그런 필요 없고 이 카스토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주문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더라든가 그런 단어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해수가 반복되어 있는 능동태로 관계가 그래서 이 수동태를 두절도 수동태고 종속절도 수동태의 문장을 이렇게 능동형 문장으로 또 한 문장으로 고쳤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문장을 표현할 때 원문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말 뜻이 이렇게 표현된 이 영어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우리말 뜻이 좀 모호합니다. 이 영어 문장도 모호하지만 원문의 뜻이 다소 모호합니다. 버섯이 주문한 고객들에게 잘 배달돼 그 버섯을 드신 분들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라면 표현을 달리 해야 됩니다. I hope 여기 I hope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that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that을 왜 썼느냐 쓴 이유는 요 뒤에 and that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럴 때는 that을 두 개를 귀찮아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I hope mushrooms will be sent to customers 하면은 버섯 내가 재배한 그 수확한 버섯들이 고객들한테 잘 배달되기를 I hope 바란다 라고 하면 여기 that이 필요 없습니다. 뭐 안 써도 생략해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지금 that을 둘로 했습니다. I hope that mushrooms will be delivered to customers on time. 제 시간에 배달되기를 바란다. on time, 제 시간에. on time, in time인데 on time을 in time보다는 더 많이 씁니다. 제때에, 제 시간에. 그리고 여기서 day는 mushroom.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mushroom도 day고 customers도 day인데 여기서 day는 가급적이면 가장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 나오는 day는 mushrooms가 아니고 customers, 즉 고객들이 버섯을 주문한 고객들이 그 버섯을 먹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헬스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y를 i로 고치고 이 r은 비교급이 된 거죠. healthier. 더 건강해지면 됐다. 그 다음에 원문은 I finished there with what? 정확하게 하면 I finished the day with the mushroom harvest. 오늘 버섯을 수확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끝냈다.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걸 그런 뜻으로 표현한 거라면 I finished today with mushroom harvesting 라든가 with mushroom harvest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 일과를 버섯 수확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끝냈다.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하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죠. I harvested mushrooms all day long today. 오늘 all day long 하루 종일. 오늘은 하루 종일 버섯을 수확을 했다. 아니면 I finished today. 나는 오늘 하루 일과를 끝냈다. 오늘 하루를 끝냈다. with mushroom harvesting. 버섯 수확하는 것으로 하루를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될 것 같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버섯을 한 송이만 수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시룸사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톡방에 초대를 받으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짬 나시는 대로 영어 문장을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세 문장이든 뭐 길게든 단톡방에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함께 고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첨삭을 같이 한번 하자는 겁니다. 자, 밴드에 올라온 이분이 그 며칠 전에 밴드에 올린 글이에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려놓으시니까 우리가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After a lot of rain, 원문은 그렇게 되죠. After a lot of rain, the sky became high and clearer. Fall is starting. See you all healthy on Saturday. 자, 무슨 말인지 우리말로 하면 뜻은 다 됩니다. 그죠? 자, 비가 많이 온 뒤에 하늘은 높고 더 청명해졌다. 기능적인 청고마비가 된 거죠. 가을 하늘이 더 높다. Fall is starting. 가을이 시작이 됐다. 네? 가을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를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건 한번 보시죠. A lot of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쓸 수 있습니다. 네. A lot of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비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비 앞에다가 A lot of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heavy rain 하든지 much rain 하든지 비가 그러니까 이 자체로 여기서는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 이 뒤에 있는 rain이 비도 되고 명사도 되고 비가 오다도 되지 않습니까? 이 rains 하면 비가 온다.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로 해서 그냥 after much rain. 많은 비가 온 뒤에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after much rain. 마치 이런 겁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스쿨이 있습니다. 스쿨은 학교입니다. 그죠?
근데 학교인데 공부하는 것도 수업하는 행위 자체도 스쿨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 간다. 그러면 I go to school. 말 되죠? 그러면 이거하고 I go to the school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 차이. I go to school. I go to the school. the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가 이 문장에 어떤 차이가 있겠냐? 괜찮습니다. 틀도 괜찮아요. 버스는 그냥 학교 장소에 가는 거고 네, 공투스쿨은 공부하러 가는 거. 그렇습니다. exactly. 정확합니다. 요거는 건물에 가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그 운동장과 건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가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앞에 뭐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대화면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가 하나가 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더 스쿨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는 뭐 대학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학교가 여러 개 있지만 이거는 학교라고 하는 건물 장소를 뜻하는 거고 이것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뭐하고 똑같냐? I go to church. 그게 뭡니까? 교회에 가는데 교회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예배가 아닌 다른 볼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누구를?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건물에 갈 때는 I go to the church.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길게 썼냐? 바로 after much rain 이거하고 비슷한 용법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러면은 방과 후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after school 이렇게 after school 그러니까 수업 끝난 뒤에 이 말이야. After rain, after much rain, after heavy rain.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그렇지. 이해되셨죠? After much rain, heavy rain, skies. 자, 보세요. 여기서는 the sky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skies, 복수를 썼습니다. 자, 하늘은 대기껏 인공위성을 타고 나가면은 온통 보이는 게 그 하늘은 그냥 스카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만약에 이 대화도서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보이는 하늘하고 진부에서 보는 하늘하고 강릉에서 보는 하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날씨나 기후를 얘기할 때는 조건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다 이걸 복수로 써야 돼요. Skies. 아니면 after much rain, it became clearer. 그래야 됩니다. It became clearer. It became clearer. 그러면은 이때는 이미 날씨가 비가 갠다는 뜻이에요. It became clear 하면은 비가 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skies became clear. 더 하늘이 더 맑아졌다. 크리스탈 블루. skies became blue. 뭐 푸른 하늘로 바뀌었다. and higher. 하늘이 높아 보이는 거죠. 비가 와가지고 이 먼지 같은 게 싹 없어지고 맑아지니까 하늘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하면 여기는 하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비교법을 썼다. 이거는 어색합니다.
이걸 비교급으로 했으면 이것도 비교급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걸 비교급이 아니고 원행으로 했으면 이것도 그냥 ER 안 붙이고 클리어 라고 해야 consistent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앞에는 원행을 쓰고 뒤에는 비교급을 쓰고 이것은 어색합니다. 이런 글쓰기 표현은 고치는 게 좋습니다. Skies became blue and higher. 높아 보이는 거죠. Fall is coming. Fall is starting. 틀리지 않습니다. Fall is starting. 가을이 시작했다. 그런 것보다 Fall is coming. 가을이 오고 있다. 가을이 오고 있다. 가을이 왔다. 아니면 Fall has come 해야 됩니다. Fall has come. 가을이 왔다. Spring has come. 봄이 왔다. Spring is coming. 봄이 오고 있다. 약간 어감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Fall has come 해야 됩니다. 이미 보니까 가을이 왔네. Fall has come. Autumn has come. See you all healthy on Saturday.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그냥 그 간단한 인사체, 대화체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제 자기 마음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정말 또, 영어 공부를 하려니까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우리 영어 공부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잖아. 기대된다. 그럴 때는,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ll. 나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 나는 looking forward to. 나는 고대하고 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꼭 중요하신,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요 바로 looking forward to 다음에 반드시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여기 I am looking forward to meet you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looking forward to 다음에 동명사가 온다는 것은 머릿속에 확 그냥 오늘로서 각인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평생 이제 안 잊어버릴 겁니다. looking forward to ing 동명사. 그래서 라로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다. 비는 셀 수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빗방울은 예를 들어서 빗방울이 1 drop, 2 drop, 3 drop 이렇게 표현하면 1 drop, 2 drop, 3 drop 이렇게 drop이라고 하는 1 drop of rain 이렇게는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1 drop of rain 비 한 방울 2 drops of rain 비가 두 방울 떨어졌어. 그렇게는 표현할 수 있는데 그 drop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그런 명사를 수식을 쓰지 않고 바로 rain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라로는 안 된다. 하늘은 셀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하늘은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날씨가 달라지므로 날씨로 하늘을 표현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좋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단수로 씁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경우에 스카이를 단수로 쓰냐? The sun is already high in the sky.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다. 높이 떠 있다. 이럴 때는 in the sky. 그냥 하늘이라는 걸 하나로 보고 이럴 때는 단수로 쓴다. The night sky. The night sky. 밤 하늘이 was lit up by flashes of light. 아마 불꽃놀이를 한 모양이죠. 불꽃놀이를 한 모양. 그래서 flashes of light. 이 밝은 불꽃들로 이 lit은 light. 여기서 light는 불빛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명사고 여기서 얘기하는 light는 동사입니다. 빛이 나다, 빛나다, 밝게 빛나다. 그래서 원형은 light. 과거는 lit, lit, 과거 분사도 lit. 그래서 the night sky was lit up. 이거 light
I 딱 한 문장 외워놓으세요. R이니까 훨씬 더 밝은 거죠. 하늘이 밤하늘이 불빛들로 밝게 빛났다. 이럴 때는 스카이가 전부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 플래시라고 하는 거, 야, 플래시가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쓰냐? 이거는 플래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플래시 라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꽃을 이렇게 여러 개로 보는 거죠. 불꽃 하나, 원 플래시, 투 플래시, 쓰리 불꽃 자체를 반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복수를 쓸 수가 있다. 자,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죠? 네. 마지막 문장에 이거요? 라이트는요. 네. 그 라이트 자체가는 빛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라이트는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수동태로 문장을 썼잖아요. 그죠? 수동태를 썼다는 것은 이 라이트가 타동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자동사에서는 이 수동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빛나게 하다, 불을 붙이다, 뭐 그런 거죠. 뭐 성냥 불을 그어대든 아니면은 프레쉬를 켜던해가지고 빛나게 하다, 밝게 빛나게 하다. 그러니까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 그러니까 수동태는 자동사를 가지고는 수동태를 쓸 수 없어요. 쓸 필요가 없죠. 자동사는 그 스스로 목적 없이 뜻이 통하니까. 저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May I introduce myself?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 소개를 할까요? May I introduce 반드시 myself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남을 소개하려고 그러면 May I introduce my father? May I introduce my mother? May I introduce my brother? May I introduce my sister? May I introduce my brother-in-law? May I introduce my father-in-law? 장인, mother-in-law? 장모님,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모님도 mother-in-law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신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self introduction. 자기소개. 그러니까 문장을 할 때는 May I introduce myself. 그러니까 introduce myself를 두 단어를 가지고 자기소개라고 하는 명사를 바꾸려고 하니까 self가 자기니까 self하고 introduce의 명사는 introduction이니까 self introduction. introduce 세 번째 단락에 액센트가 있죠. introduction TION이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그건 뭐 알기 쉬운 거고요. self introduction 자기소개서. 나의 어린 시절, 저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을 기왕하는 김에 제목을 호기심 가득한 섬소년이라고 제가 한번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나이가 64세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제 어린 시절을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하고
저는 1958년 한반도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남해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해군은 남해도와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한류수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한류수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한류수도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격퇴한 한산배첩 있죠. 한산섬과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국제 엑스포가 열린 6가지의 아름다운 바닷길을 말합니다. 네.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해도는 우리나라 섬 중에서 제주도와 거제도의 뒤를 이어 세 번째 큰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면적에서 네 번째인 진도나 강화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도, 남해도, 진도, 강화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안면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울릉도는 한참, 안면도도 강화도보다 약간 차이 나는데 어쨌든 거제도, 제주도는 아주 크고 거제도, 남해도, 진도, 강화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또 요새는 관측을 하고 해가지고 또 면적이 또 늘어나고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중 6째로 태어난 저는 가난한 속에서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7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 살고 있으니까 서울로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직 부산 같은 데 제가 살고 있으면 제가 서울로 갔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표현을.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듯이 제가 쓰고 있죠. 또 과학적인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이제 자기 소개서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제대한 1984년 한국일보의 영어 자매지 코리아타임스 수석기자 시험에 합격해서 23년 동안 영어신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1950년 11월 1일 창간한 코리아타임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 일간 신문입니다. 1977년, 이건 없어지지만 1977년 서울에 왔을 때, 이사를 왔을 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운동장이 많은 학생 수에 비해 너무 좁아 보여서 우선 놀랐습니다. 실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학교 운동장이 좁아가지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전교생은 55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골 고등학교니까 종합고등학교를 다녔는데 550명 정도밖에 서울에 보통 2, 3천 명 되잖아요. 정도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55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대운동장 또 큰 운동장도 있고 작은 데 있거든요. 대운동장은 축구, 배구는 물론 씨름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래탄 등을 두루 갖출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배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씨름도 할 수 있고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컸다. 상대적으로 작은 서울고등학교 운동장들을 보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운동장들을 보며 몇 배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좁은 운동장에서 어떻게 축구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저는 그게 의아했었죠. 그러니까 체육 수업을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건 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골 바닷가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자란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산과 바다를 비롯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숫자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만 할 때. 할 수 있어서 행복. 이 숫자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굉장히 많이 남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 영향도 좀 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농사도 짓고 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축을 키워봤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경험과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시골에서 자라며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농사와 자연, 친화적인 생활 덕분에 얻게 된 호기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호기심은 과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화의 원동력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호기심 때문에 60대 중반인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과학책을 한두 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짧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글 제 소개서를 보고 느낌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약간 와닿는 게 있습니까? 평범하게 썼죠, 그죠? 이해하기도 쉽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들은 것 그렇죠. 뭐 꾸미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꾸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제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My childhood. 자,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을 뭐라고 할까? 차일드에다가, 차일드 어린이잖아요. 그죠? 어린이죠. HOG 붙이면 돼요. 네. 그러면은, 부성,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 부성.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부성이잖아요. 그 모성은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성과 모성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HOG만 붙이면 돼요. fatherhood, motherhood 하면 돼요. 안 그러면 부모로서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 부모성이겠죠, 그죠? 그러면 parenthood, 부모로서의 자격, 그런 뜻이죠. 헛 붙이면 돼요. HOD. 이때 후드라고 길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헛, 짧게 발음합니다. 차일드 헛, 짧습니다. 헛. 그리고 후드도 아니고 헛, 짧게 발음합니다. 차일드 헛, 페어런트 헛, 파더 헛, 마더 헛.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일랜드 보이. 왜 아일랜드 보이라는 거 이게 싱글 따옴표를 이렇게 왜 따옴표를 했냐면 그냥 섬소년이라고 그냥 이렇게 낯설지 않게 표현한 거죠. Full of curiosity. 호기심이 충만한 섬소년. Full of curiosity. Curious. 자, 단어 공부를 하자고요. 야. curiosity의 형용사는 curious. OU였어요. 그죠? curious. 첫 음절의 액센트였어. curious. 그런데 명사가 되면 curiosity니까 이게 curiosity. 요 O의 액센트가 있어요. curiosity. 한번 따라해보세요. curiosity. 영국사는 curiosity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식 발음하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영국의 영향을 받는 연방 국가들은 curiosity 그렇게 발음하고 미국 사람들은 아예 가깝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안호상이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이 문교부 장관이 계셨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뭐 살아계시면 10살, 20살 되실 만한 분인데 그런 분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O는 A로 발음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꼭 모든 게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T-A-L-K 이거는 A-L-K인데 talk라고 하고 talk 이렇게 하죠. talk 이 입이 동그랗게 짧게 talk 그러니까 W-A-L-K하고 W-O-R-K는 다르죠. 요거는 W-A-L-K는 걷다 W-O-R-K는 일하다, 작업 그런 건데 뭐 작품 그런데 요 W-A-L-K 걷다는 walk
이 모습이 동그래져.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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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워크가 아니에요. walk. 요거는요, W-O-R-K는 옆으로 입이 싹 뿌려.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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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구분되죠? walk, walk. 이거는 긋다는 거죠. walk. 네. 일하다는 work.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R 발음이 좀 떨리면서 나요. work. R 발음이 떨리면 좀 나요. 그런데 요거는 L 발음은 없어요. walk. walk. 이는 L 발음은 안 나와요. 예. walk. 이제, 그런 것처럼 A는 이렇게 T-A-L-K, W-A-L-K 써놓고서 O로 발음한다 이거죠. 그래서 A,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안호상 박사가 A로 표기된 거는 이렇게 O로 발음하고 O로 써놓은 거는 전부 다 이 R로 발음하더라. 예, 이런 경우가 많더라. 실적으로 해요. 예. 자, 요 C-U-R-I-O-S-T-S-I-T-Y 해놓고서 이 O를 큐리오스티라고 안 읽고 큐리오스티, 큐리오스티 이렇게 발음합니다. 큐리오스티 이렇게 발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글쓰기 수업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그냥 덤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큐리오시티. 호기심 가득한 순소년. I was born at the southern island of Namedо in 1958. 숫자를 연도를 끊어 읽을 때는 두 개씩 끊어 읽습니다. 19 하고 앞에 1958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00년도다 그러면 20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00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에서 이제 무전을 치거나 이렇게 할 때는 1958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이는 군 교신에서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군 교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연도를 할 때는 앞에 두 숫자 끊어놓고 함께 단위로 같이 하고 뒤에 있는 숫자 그래서 1958 이렇게 읽는다 이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연도가 아니고 1958년이다 그러면 1958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연도를 얘기할 때는 두 자리씩 끊어서 읽는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짧은 문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여기에 도가 있어요. 그죠? 이 도에 D-O.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종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가 틀렸다 맞다 이거보다도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남해도, 경상남도. 그러면 이거는 남해도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도 자, 두 개 다 이게 돌자다 이거죠. 영어로 그냥 그대로 이런 소리 나는 두 개 다 D-O인데 그럼 이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요 남해도는 섬을 얘기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경상남도는 섬이 아니라 행정구역상의 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데 이렇게만 아무 표시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남해도의 도나 경상남도의 도니까 이게 행정 단위인지 행정구역의 단위인지 아니면은 섬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at be born at 어디에서 태어나다 그러니까 해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Island of 남해도
요 뒤에 있는 도가 요 아일랜드를 얘기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가 강원도다. I was born at 평창 카운티. 그래서 강원도 프라빈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얘기하는 강원도는 섬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뜻하는 도를 뜻하는 프라빈스다 그런 뜻입니다. 아일랜드 오브 남해도니까 이 뒤에 있는 도가 아일랜드. 그러니까 이거 오버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같다 동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가 아일랜드라고 하는 걸 이 아일랜드를 붙여주면 이 도라고 하는 게 이게 아일랜드구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1958년도에 남해도라고 하는 남쪽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간단하죠? 네. 미보넷 어디에서 태어나다. 남해도가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한려수도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격퇴한 한산섬과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국제 엑스포가 열린 6가지의 아름다운 바닷길을 말합니다. 독을 한 문장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남해 카운티. 아까는 남해도인데 이제 남해 분안에 남해도도 있고 작은 섬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남해 카운티. 남해군입니다. 남해 카운티는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 순회하고 있는 콤마하고 커버링 걸쳐 있다. 커버하고 있다. 이제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covering the main island of 남해도. 남해도라고 하는 제일 큰 본섬하고 and tens of 수십 개의 smaller island 작은 섬들로 되어 있는 그런 남해도. 남해도라고 하는 군 행정 단위가 남해도라고 하는 메인 섬하고 그 메인 섬보다는 작은 수십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해 카운티. 자, 여기까지는 카버링부터 요 아일랜드까지는 요 남해 카운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입니다. 주어부가 좀 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어부가. 안 그러면 문장을 이게 단문으로 더 끊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해 카운티 covers the main island of 남해도 and 10 of smaller islands. 다 끊으면 됩니다. 남해는 본섬인 남해도와 수십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cov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문장으로 하나 끊어주고 다시 남해 카운티 is located 이렇게 다시 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 꼭 반드시 이 긴 문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라줘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문장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be located in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예. 아니면 이걸 lies in 해야 됩니다. in the middle. 자 일단 설명하기로 in the middle 뭐뭐의 가운데. 자 설명해 볼게요. in the middle of 하고 in the center of는 뭐가 다르겠어요? middle하고 center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middle하고 center. 미들 주는 이제 센터 중앙이. 그렇죠. 중앙하고 중간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미들은 여기죠, 그죠? 네? 그것도 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로어에서는 여기가 가운데겠죠, 대충. 네.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상에서는 미들이 되는 거고 평면에서는 원이나 평면에서는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센터, 정중앙.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긴 막대기의 센터라고 하면은 바로 미들을 가리키는 거고 이런 평면에서는 미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를 미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는 센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난간 끄트머리 엣지 오브 더 플로어 이 난간 요 플로어의 끄트머리를 얘기할 때는 여기를 미들이라고 해도 되고 센터라고 해도 여기서는 괜찮은데
요 홀에서는 이걸 센터라고 해야죠. 미들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영어에서는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대화를 얘기할 때는 야 뭐 가운데다 중앙이다 뭐 이거 써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정확하고 정확하게 써야 돼요. 예. 근데 미들하고 씬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 요 씬이라고 하는 단어는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데 정치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씬이라고 하는 씬에서 나옵니다. 씬 영화 장면, 정치 어떤 한 장면, 두 장면 그죠? 여기다가 씬에다가 e를 빼고 IC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씬이 그래서 한려수도라는 걸 그냥 한려수도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려수도가 뭔지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한려수도가 뭔지 모르니까 시닉이라고 하면 경치가 좋은 한려수도 이렇게 됩니다. 설명해 주는 거죠. 수식을 간단한 단어로서 그냥 이 한려수도가 아름답다는 것을 그냥 표현해 버립니다. 뷰티풀이라고 해도 되는데 뷰티풀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도 들어있어요. 뷰티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주관적인 인식이 상당히 들어있다. 물론 그때 신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좋은 거니까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정치는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자, 평창은 강원도에서 아름답잖아요. 평창은 정치가 좋지 않다, 신이가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연 풍광을 얘기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뷰티풀 이때 한려수도 앞에다가 뷰티풀이라고 쓸 거냐, 시닉이라고 쓸 거냐 이렇게 두 개 다 써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시닉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경관이 아름답구나 이런 뜻이에요. 한려수도 자 워터웨이 한려수도 워터웨이하고 이제 한려수도 워터웨이 이게 한려수도하고 이제 이 워터웨이스를 해가지고 대문자로 써준 건지 고유명사처럼 써준 겁니다. 고유명사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다가 s를 붙였을까?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한려수도들 안 하고 한려수도라고 해도 되는데 영어로 쓸 때는 s를 붙여줘야 된다. 왜냐? 한산섬에서 거제도에서 6가지의 그 바닷 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해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를 포함하니까 그 물길이 하나가 아니다. 근데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한려수도 하면은 한산섬에서 6가지 그 아름다운 경치 좋은 이 바닷길 전체를 한려수도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 s를 붙여줍니다. 물길이 여러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려수도는 위치가 어디냐? between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뒤에 and가 나오겠죠? betwee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2개 이상의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고 봐요. between and 하거나 between 다음에 복수를 누가 쓰거나 between A and B 하거나 between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between ourselves. 자, 이런 between 나왔으니까 알아보는 거고요. 학생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죠, 그죠? 성씨가 뭐예요? 성이요? 성. 양이요, 양. 우리 양 뭐예요? 양윤희요. 아까 양윤희 학생이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좀 약간 좀 떨어져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between ourselves 그래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둘만의 얘기인데 이런 뜻이에요. 이 자체가 아무 얘기 안 해도 between ourselves 우리 둘만의 얘기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제 이 다음에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끝내도 되고 between ourselves 해가지고 여기서 야 우리 둘만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얘기하는 또 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자 between이니까 뒤에 보수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ourselves 니하고 나 사이 딱 둘이만 할 얘기인데 이렇게. 안 그러면 between A and B가 나와야 되겠죠. A와 B 사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또 between 쓰면 안 되고 among. 두 명 이상일 때 복수인데 두 명 이상, 세 명 이상일 때. 두 명일 때는 between 쓰면 되고 물건이 두 개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두 물건이나 두 사람 사이에서는 between이라는 걸 쓰면 되고 세 명이나 세 개 이상일 때는 among을 써요. 이해됐죠? 네. 이 단어를 다시 또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네, 오케이. 이제 이런 이점이 있다니까. 안 그러면 이게 그 또 차이를 사전이나 뭐 이거 또 책에서 찾으려면 또 시간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거 찾는데 뭘 시간을 많이 낭비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들으면 그냥 바로 입력이 돼버려요. 네. 자, 그래서 between 한산도 아일랜드. 자, 이 보세요. 한산섬. 한산도 해놓고 뒤에다가 아일랜드 붙여준 거예요. 이것도 섬이구나. 이 도가 섬이구나. 한산도 아일랜드. 한산도 섬과 한산도 이게 콤마하고 왜 그냥 관계대명사. 한산도라고 섬이 어떤 섬인지를 이제 또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서 where는 and there라는 뜻이에요. and there를 줄여가지고 where를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요 한산도 섬을 여기서부터 요 문장이 요 한산도를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이 한산도 섬이 어떤 섬이냐? where 거기서 에드머를 이게 자 이 발음 따라서 에드머를 해군 제도 해군 준장 소장 중장 대장 해군 제도 해군에 별 있는 건 전부 에드머를 제도 별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전부 제도. 자 발음이 어드마이어 아니에요. 에드머를 그런데 뒤에 이제 자 그러면 이게 이 에드머를 어디서 나왔을까? 무슨 단어에서 나왔을까? 존경하다고 하는 어드마이어에서 나왔어요. 어드마이어 A-D-M-I-R-E 어드마이어. 이때는 액센트가 에드마이어가 아니고 어드마이어 여기 액센트예요. 그런데 요 E를 빼고 A로 해가지고 이게 제독이 되면 이때는 발음이 에드머를 해군 제도. 그래서 리순신 에드머를 리순신 이순신 장군의 Naval Forces 해군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해군이 defeated 무찔렀다. defeated 이거 타동사면 무찔렀다. Japanese invaders. 자 그냥 Japanese forces라고 안 하고 왜 invaders라고 했냐? 일본이 침략해 왔기 때문에 일본 침략해온 일본군들을 격퇴시켜 무찔렀다. 언제? during 뭐뭐 동안에 the 1592년에서 1597년까지의 히데요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와라고 임진왜란을 뭐 임진왜란 이렇게 써도 돼요. 어쨌든 요 친구 한 놈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1592년부터 1597년까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격퇴 무찔렀던 한산성과 and 여기 아까 between and 나왔죠? 여수시리 여수시하고 그 여수시는 또 어떤 데다 venue 여기 말해 평창이다. 평창 콤하고 venue 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 열렸죠?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평창 시리 하고 콤마 하고 venue of the 2018 Winter Olympics 그죠? Winter Olympics Winter Olympics 그러면은 2018년 동계 올림픽의 개최지였던 이 개최지 개최 장소 venue 개최 장소였던 2012년 국제 해양과학 박람 엑스포의 유치 장소였던 여수시와 한산섬 사이에 아름다운 경관이 좋은 한려수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세 개로 끊어도 돼요. 예? 세 개로 끊어도 되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해본 거예요.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또 복잡해 보이지만요. 이걸 끊어서 딱 하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이게 한 문장이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콤마만 쫙 끊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뭐 타이틀 돼 있죠. 타이틀. 요 타이틀도 하고 또 따옴표 2개 하고 The Living Ocean. 살아있는 아까 그죠. 살아있는 바다. The Living Ocean.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The Living Ocean and Coast. 이게 이제 그 여수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주제예요. 이게. 제목이죠.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라는 건 제목이죠. The Living Ocean and Coast라고 하는 주제로 열렸던 국제 2012년 엑스포 개최지였던 여수와 한산섬 사이에 중간 지점에 남해군이 위치 자리하고 있다. 뭐 여기 뭐 어려운 단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타이틀을 하는 거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동사를 제목을 붙이다 그걸 갖다가 D를 붙여가지고 수동태 형식을 쓴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되냐? International Exposition which was titled 이런 뜻입니다. which was titled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which was를 생략시켜버리고 콤마로 대체해버려요. which was는 필요 없죠.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The Living Ocean and Coast라고 하는 주제로 열린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인터내셔널 엑스포다. 이 문장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한산도 아일랜드, 한산 아일랜드 이렇게 구분이 한산 아일랜드 하려면요, 요 뒤에 아일랜드를 I자를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한산도가 이 원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섬이라고 하는 걸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소문자로 썼고, 만약에 도자를 안 쓰고 나면 한산하고 아이를 대문자 한산 아일랜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훨씬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기할 때 뭐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자, 여기에 평창강 있죠? 평창강. 자, 평창강 있고
한강이 있고, 뭐 낙동강도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이 뒤에가 매봉산이에요, 그죠? 매봉산. 또 평창역 건너편에는 또 백석산, 옆에 또 백석산. 그러면 뭐 북한산, 아니면 북한산 아니면 설악산. 자, 이것은 어떤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름 갖다 뭐라고 하면 스타일의 문제.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로다. 네?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설악산 하면은 마운틴을 줄여가지고 마운트 하고 SORAK. 자, 왜 SO?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표기법은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모든 공식 문서에 SEORAK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평창도 PYEONGCHA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표기하는 것은 요 E가 필요 없어요. 하는데 지금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계약을 했어요. 그건 지난 앞에 시간에 얘기한 건데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지금 세계화 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콩그리스식으로 그냥 더 계약을 시켜놨어요. 자,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왜 설악을 SOLAK로 왜 안 쓰냐 이거죠. 이렇게 쓰면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설악 이렇게, 설악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설악산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읽거든요. 설악산 하거든요. 그러니까 SORAK로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자, 밀량. 우리가 밀량이라고 읽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보고 이 밀량을 영어로 로마자로 표기하는 거 이렇게 쓰거든요. MILYANG. 이거 틀렸어요. 우리가 밀량이라고 안 읽어요. 그냥 밀양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MIRYANG. 밀양.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네. 밀양.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밀양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렇게 쓰면 미국 사람들이 밀양 이렇게 읽는다. 우리가 그렇게 안 읽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ORAK를 쓰면 설악 그렇게 읽어요. 이렇게 쓰면 설악. 어쨌든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마운트 설악하고 그 다음에 마운트 매봉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써요. 네? 대문자로 대문자. 이게 이제 뭐 표기할 때 이게 밑에 이게 중요한 이게 대문자로 쓰라는 뜻이에요. 자, 평창은 평창하고 리브 대문자. 평창 리브. 그럼 한강은 한 리브 대문자. 이렇게 써요. 한 리브. 그러면 낙동이면 낙동 리브. 자, 낙동 보세요. 자, 낙동이니까 NAK로 쓴 다음에 동이 D니까 이걸 DONG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요 기억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고 기억도 닫힌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똥에 가깝게 들린다면 낙동강이 아니고 낙동강에 가깝게 들리기 때문에 요거는 T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냥 낙동 리브, 한 리브, 평창 리브, 섬진 리브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렇게 산을 쓸 때는 마운트 매봉,
마운트 백서, 마운트 금강, 마운트 스랍 이렇게 쓴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니까, 그걸 그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be located in, 아니면 뭐, be located between, 예? 그럼 in between은 뭐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뭐 이런 건데, 이건 모르셔야 돼요. 자, be located, 뭐뭐에 위치하다. 카버리, 뭐뭐 걸쳐있다. 포함하다. in the middle of, in the center, 앞에 설명을 드리고, 반려수도 waterway,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남해도는 우리나라 섬 중에서 제주도, 제주도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면적에서 진도가 그렇지 않아요. 남해도, 이때 지금 섬이죠. 앞에 남해도가 섬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아이랜드 안 붙여도 됩니다. 이때는. 남해도 is known to be known to be,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to be the third largest. 그러면 두 번째로 크면 second largest.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이때가 the largest. 네 번째로 크면 the fourth largest. 다섯 번째로 크면 fifth largest. 열 번째로 크면 tenth largest. 어려운 거 없습니다. The third largest island in Korea.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알려져 있다. 뭐 다음에 크다? at 제주도 and 거제도. 어차피 이게 섬이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거제도하고 제주도는 뒤에 아일랜드를 안 붙여줘도 이건 섬이라는 거 아는 거죠. 예? 왜냐면 이게 섬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아일랜드 세 번째 큰 섬이라고 했으니까 애프니까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도라는 것은 당연히 아일랜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제주도 아일랜드 혹은 거제도 아일랜드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아일랜드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일랜드의 순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주도와 거제도 다음으로 세 번째 가장 큰 섬이지만 그러나 there's little different. 이게 A가 없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 부정문이야 이거는. A가 있으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건데 A가 없으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 여러분 few 하면은 셀 수 있는데 거의 적은 거. a few 하면은 몇 개 되는 거. 먼저 이런 거죠. 리틀은 양이니까 어떤 사이즈를 얘기하니까 little different in size. 크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compared with 뭐하고 비교해보면 진도나 그러니까 이때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진도 해놓고서 진도도 섬이니까 근데 또 뒤에 전라남도이나 타이푼 뒤에 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 이 섬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프로빈스 붙입니다. 전라남도에 속해 있는 진도와 경기도에 속해 있는 강화도하고 비교할 때 크기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But there's a little difference in the size. 홈하고 compared with 누구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다가 to보다는 무엇을 비교할 때는요. 이제 나오죠. 이제 무엇을 비교하다 할 때는 with를 주로 써주는 게 좋고요. 무엇에 비유하다 할 때는 to로 써주는 게 좋아요. 요 앞에 있는 매봉이 이게 매봉을 낙타의 of Mount 매봉 are compared to 낙타에 비유된다.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는 compared to를 주로 쓰시면 되고 비교를 할 때는 같은 성질이나 같은 크기를 비교할 때는 compared with라고 하는 게 좋다. 여기 뭐 특별한 거 없죠? be known to be 뭐뭐로 be 이것도 수동태죠. 알려져 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가난한 농부의 8남매 중 6째로 태어난 저는 가난 속에서 행복한 어린 시를 보내고
2017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계속하게 졸업했습니다. 자, 누구의 부모 밑에 태어났다. 그럴 때는 born to에. 네. born to a poor, 가난한 farmer, 농부하고 이게 하이픈하고, 이게 하이픈 없어도 돼요. 하이픈 없어도 되고, 그냥 하이픈 태어난. 태어날 때 부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없이 제가 태어날 수는 없고,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농부였던 부모님 밑에서,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냐? 가난한 농부의 부모한테서 태어난 저는 팔남매 중 6째 태어났다. 팔남매 중, 그러면 I was born as sixth child of poor farmer parents.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너무 지식을 하니까 더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농부한테서 태어난 저는 팔남매 중 여섯째 이렇게 태어난 거죠. I have two brothers and five sisters. 형님이 둘이 있고 누나가 셋이 있고 누이가 셋이 있고 그러니까 8명 중에 제가 6째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네. Graduating from high school there in 1977, 1977년도에 그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after graduating 할 필요, after가 필요 없다 이거죠. 네? 여기 after가 필요 없어요. 네? 안 써도 돼요. I came to Seoul. 나는 서울 왔다. 뭐 하기 위해서? for study. 여기서 ing를 붙여줘야 돼요. 물론 study 해도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at almost 20 years of a poor but happy life. 가난했지만 행복한 생활을 거의 한 20년 동안 시골에서 보내고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서울로 왔다. Be born to 누구누구에게 태어나다. 그레이트 프로그램 몸을 졸업하다. 뭐 여기서 이상한 거 없죠?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 병장으로 제대한 1984년 한국일보 영자매지 코리아타임스 수석기자에 합격 23년 동안 일했습니다. 또 좀 길어 보이지만 그냥 또 이것도 또 다 짧게 짧은 문장으로 또 다 나눌 수 있습니다. 1950년 11일 이거는 제가 근무했던 코리아타임스를 이제 어떤 신문인지 설명해 주는 거죠. 문장을 달리 해가지고 I had worked. 자 여기 보세요. worked에 have가 아니고 had로 썼어요. 네? 제가 만약에 지금 코리아타임스에 근무하고 있으면요 제가 had를 쓰면 안 돼요. 제가 지금도 계속 뭐 23일 했던 지금 30일 했던 제가 지금도 계속 코리아타임스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have를 써야지 had를 쓰면 안 돼요. 저는 이미 2007년도까지 근무를 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서 또 과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23년이라고 하는 제가 2007년도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서 과거니까 저는 이랬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써놓고서 우리말로 쓰면은 일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말에는 원래 대과거 표현이 없습니다. 일했다. 우리는 과거만 있지 대과거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지금 언론인들이 막 대과거를 쓰고 있는데 전부 영어 잔재예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써도 아무 문맥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이해 없는데 왜 자꾸 영어식 표현을 쓸 거예요. 대과거를. 우리 국어에는 대과거라는 형식이 없어요. 그 언론인들이 좀 멍청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못된 버릇이에요. 제가 볼 때. I had worked for 23 years. 23년 동안 일했다. 뭐로? As reporter of the Korea Times. 뭐 of를 써도 되고 for를 써도 돼요. reporter. 자, 리포터는 뭐냐면 신문 기자. 그리고 방송사에 나가지고 카메라 들고 현장에 사는 것도 다 리포터예요. 자,
저기 윤희 학생, 이 단어 어려워요? 아니요. 만약 이 단어를 모른다 치자. 그럼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뭐라고 그랬죠? 단어가 모르면 무조건 한번 쪼개봐라. 그러니까 RE하고 PORT하고 ER 이거 세 군데를 쪼개면 돼요. 그럼 이 뭐죠? 포트. 항구죠. 항구에 뭐가 들어가나 하죠? 들어가고 물건이 들어가나 하죠. 그러면 앞에다가 이 포트에다가 요 PORT에다가 TRANS 하면은 트랜스포트 하면은 물건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이 R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사람을 뜻하고, D는 다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어떤 사건을 내가 찍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 기자잖아요. 그걸 리포트예요. 물론 라이트라고 하시는데, 라이트는 주로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앉아서 리포트가 불러준 거 가지고 다시 안에서 쓰는 사람은 라이터. 근데 라이트 하면 소설가도 라이터예요. 드라마 작가도 라이터예요. 그리고 라이터는 더 범위가 넓고, 리포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자예요. 방송사에서는 그냥 현장에 가서 마이크 들고 이제 이거 얘기하는 분도 다 리포트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기자할 때는 그냥 리포트라고 해요. 자, 시스터 페이퍼. 우리말 글자가 들 자매지. 시스터 페이퍼. 페이퍼는 종이도 되고 신문도 된다. 뭐 일간신문이든 주간신문이든 뭐든. 자, 시스터 페이퍼. 이 코리아 타임스 또 설명하는 거예요. 시스터 페이퍼 of the Korean Daily. 코리안 데일리. 한국 일간신문. 우리말 한글 일간신문인데 신문 제목 이름은 뭐냐면 한국일보라고 하는 한국 일간지의 자매지인 코리아타임스의 기자로 23년 동안 일했다. 언제 들어갔다? After passing the examination for selecting trainee reporters in 1984년도에 수습 기자를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 자, 수습생. 뭐, 여기저기 하는 수습생을 갖다가, 자, 여 수습생이 보세요. 여 트레이닝. 자, 보세요. 이 두 개를 떼면은, 트레인, 훈련하다, 훈련시키다. 이 두 개를 하니까, 훈련생.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 두 개인데, E를 하나 떼고 여기다가 R을 붙이면 어떻게 했냐? 훈련시키는 사람이니까 코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훈련을 받는 사람이고, 즉 수습생이고, 실습생이라면 수습생,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수습생. R이 붙으면은 훈련시키는 사람, 코치, 감독, 그 직책이 뭐든 간에 훈련시키는 사람, 트레이너. 그래서 트레이니 리포터선, 수습기자. 넘어가고요. Right before. 근데 문장이 너무 기니까 제가 한번 끄는 거예요. Right before joining the daily newspaper. 자, 일간 신문에, 뉴스페이퍼 없어도 그 데일리 해도 그냥 그 일간 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뉴스페이퍼 없어도 그 데일리 자체가 일간 신문이에요. 그 데일리. 그러면 그 주간지는 뭐겠어요? weekly. 월간지는 monthly. month에다가 LY만 붙이면 돼. 그럼 월간지. 주간지는 week에다가 LY 붙이면 돼. 또 weekly 하면은 주간지. 그 다음에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개간지, quarterly. 이게 quarterly가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이니까
1년을 네 조각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LI 붙이면 이거는 개간지.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 위클리 하면은 주간지. 위크에다가 LI. 월간지는 만스에다가 LI. 만스.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쉽죠? 예. 자, 그래서, 나고. 자, 그래서, 또 데일리 뉴스페이퍼에 조이닝, 입사단, 조인, 같이 가담했다. 입사했다는 뜻이에요. 조인 컴퍼니. 이런 회사들 입사했다는 뜻이에요. 그 일간 신문에, 그 일간 신문에 입사하기 바로 직전에 뭐 했냐? I finished the 2-year military service. 병장으로서 2년 군 복무를 마쳤다. 저래 했다. 맞죠? 그러면 이 군 복무는 언제 또 했냐?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가지고 2년 만기 제대를 했다. 병장을 제대로 했다. 자, 그럼 코리아타임스 어떻게 했느냐? 어떤 신문이냐? Founded in November 1950. 어떤 월과 연도를 표기할 때는 달을 표기해주고 콤하고 연도를 표기해주면 됩니다. 자, found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find하는 건 찾다. 그죠? find 뭐 발견하다 찾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과거는 found. 그죠? 과거 분사도 found. 그런데 요거는 이제 find의 과거인 found도 있고 그냥 원행인 found도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설립하다,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 나라를 세우다, 정부를 세우다, 회사를 설립하다, 다 여기 세우는 거. 타동사죠. 요거는 규칙동사예요. 요거는 과거가 founded가 되는 거고, 규칙동사가 되는 거고, 과거 분사도 founded. 그냥 ed만 붙이면 되고, ed만. 근데 요거는 find, found, found니까 불규칙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unded. 코리아타임스라는 이 신문은 수식하는 겁니다. 언제? 1950년 11월 달에 founded. 창간한, 설립한 The Korea Times is the oldest English daily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 일간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요 개업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선생님하고 우리 윤희 학생하고 한글 다음 시간에 같이 거쳐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 늦어가지고 5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